네, 2강 시작할게요. 2강은 내용 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거 볼 거거든요. A합 B와 B합 A, 즉 우리가 연산을 배우고 있는데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 여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를 보는 겁니다. 일단 차집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A-B는 결국 A만의 원소를 말하는 거고 B-A는 B만의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합집합은 과연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자, A 합집합 B가 뜻하는 게 뭐였냐면 X를 나는 모을 건데 X들을 모을 건데 X가 A에 있거나 X가 B에 있기만 하면 된다였죠. 그럼 B 합집합 A의 뜻은 뭘까? X들을 모으는데 X는 B에 있거나 X는 A에 있으면 된다. 어차피 같은 뜻이 되죠? 따라서 합집합은 A 합 B나 B 합 A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 한번 볼게요. 교집합. 자, A 교집합 B의 뜻은 나는 X들을 모을 거야. 근데 X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해. 동시에 있어야 해.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B 교집합 A는 뭘까? B 교집합 A는 나는 X들을 모을 거야. 그런데 X는 B에 있고 그 다음에 X는 A에도 있어야 돼. 같은 뜻이 되죠. 따라서 교집합 또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교환 법칙 자체를 정의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법칙. 자, 세 개가 있을 때 A 합 B 합 C가 있을 때 A 합 B 합 C가 있을 때 앞에 걸 먼저 계산하고 나서 뒤에 거랑 합집합한 결과와 앞에 거 합집합, 뒤에 거의 결과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결합법칙. 자, 이거 한번 1번과 2번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줘 볼게요. ABC가 있다면 A가 이와 같이 있고 B가 이와 같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할게요. 가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만 이 부분의 영역을 1번이라 하고 여기를 2, 3, 4, 여기를 5, 여기를 6, 여기를 7이라고 하면 전체를 전부 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8도 들어갈 텐데 8도 들어갈 텐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A 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은 A 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은 되게 많은데요. 1, 2, 3, 4, 5, 6입니다.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영역은 3, 4, 6, 7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모아야겠죠. 전부 다 모아야 되니까 따라서 1, 2, 3, 4, 5, 6, 7 이 전체 영역이 될 겁니다. 그려보면 이 전체 영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녹색으로 여기 한번 봐볼게요. A에 해당하는 영역은 1, 2, 3, 4예요. B합 C에 해당하는 영역은 2, 3, 4, 5, 6, 7입니다. 근데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 다 모아야겠죠. 다 모아주면 1, 2, 3, 4, 5, 6, 7로 똑같은 영역이 되죠. 따라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등호가 성립해요. 자,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도 3개짜리 교집합이 있을 때 앞에 거 먼저 교집합을 하고 나서 뒤에 거랑 교집을 하든 아니면은 뒤에 거를 먼저 하고 나서 앞에 거랑 교집합을 하든 그 결과는 같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배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을 한번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여줄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줄 건데,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이라는 놈과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랑 같은 결과를 얻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A를 이처럼, B를 이처럼, C를 이처럼 둘게요. 그랬을 때 각 영역을 1, 2, 3, 4, 5, 6, 7번으로 두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고 나서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자, 1번에서 A에 해당하는 영역은 1, 2, 3, 4고요. B 합 C에 해당하는 영역은 2, 3, 4, 5, 6, 7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서로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겠죠. 공통된 부분. 따라서 2, 3, 4에 해당하겠죠. 공통된 부분은 2, 3, 4.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은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은 2번이랑 3번 영역이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에 해당하는 영역은 3번이랑 4번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A 교비와 A 교 C를 전부 다 모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2, 3, 4가 되어서 위의 영역이랑 똑같은 영역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자, 분배 법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A교 B합 C는 A교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이런 것처럼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라고 하는 것처럼 A교가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뭘로 연결이 되면서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면서 따라서 A교 B, A교 C인데 그게 뭘로 연결이 된다? 합집합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A 합 B 교 C면 A 합이 분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뭘로 연결이 되느냐? 교집합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A 합 B 교집합으로 연결 A 합 C가 되는 겁니다. 되죠? 어. 자, 그래서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도 마찬가지. 전개는 잘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전개는 잘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전개랑 인수분해는 서로 왔다 갔다 잘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걸 분배 법칙 하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잘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고 할 때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헷갈려 합니다. 따라서, 뭘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합집합으로 연결되고 있구나. A교가 분배되어 있구나. 그럼 A교로 묶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내용 4페이지에 드모르간의 법칙의 확장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건 뭐냐면 2개짜리였어.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죠. B의 여집합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3개짜리도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가능하더라. 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꼭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딱 한 가지 표현인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여집합의 관계로 가면 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부분 집합이라면 합집합했을 때 다 모아놓으면 그냥 B 자체가 나올 거고요. 다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A가 더 작다 보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됩니다. A 여집합. 그런데 B에 해당하는 부분은 A를 포함하면서 이 부분이 되죠. 얘네를 다 모아놓으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교집합을 이용해서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케이스니까 A, B 이런 케이스니까 당연히 A와 B 공통된 영역은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고 A가 B에 쏙 포함되어 있으니까 A는 여기 있거든요. 둘이 교집합을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없겠죠. 자, A-B는 무슨 뜻이었죠? A만의 원소예요. B에는 없이 나는 A만의 원소가 있다. 근데 A가 B에 쏙 들어가 있다면 A의 원소는 곧 B의 모든 원소가 되니 A의 모든 원소는 B에 포함이 되니까 A만의 원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차집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정의에 의한 기호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와 같이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다양한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내용 4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교과서 187페이지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 5번. 이게 성립함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보고 A가 이와 같이 있고 B가 이와 같이 있을 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 빗금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별 상관없지만 나는 좀 영역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해서 얘를 총 4개 영역으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이 4개 영역은 쌍마다 서로소고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A-B를 한번 볼까요? A-B의 뜻은 A만의 영역이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볼게요. A 합집합 B는 1, 2, 3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러면 4번이 되겠죠? 따라서 A-B랑 A-B랑 A 합 B의 여집합을 전부 다 모으라고 했으니까 1과 4를 모아놓으면 왼쪽에 해당하는 영역은 1과 4가 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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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집합의 연산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주어진 식이 A-B 합 A 합 B의 여집합이거든요. 이거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거를 쭉 갔더니 B의 여집합이 나오더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20 봅시다.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A 교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A 합 B의 여집합은 드므로 간의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으로 연결시키면서 바꿀 수 있다. 그랬더니 교 B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이 보이죠? 이걸로 묶어낼 수가 있겠네. 근데 가운데 연결고리는 뭐라고? A 합집합이라고. 따라서 A 합집합 A의 여집합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A와 A 아닌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 전체니까 전체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당연히 B의 여집합이 되어서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디예요? 1과 4요. 일치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영역을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됐죠? 이 강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